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4월의 어느 날,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을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소개팅이었어요. 친구 명숙이가 주선한 자리였죠. 솔직히 처음엔 그다지 내키지 않았습니다. 55의 나이에 무슨 소개팅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13년 전 남편을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아온 시간이 길어지면서 문득 누군가의 온기가 그리워졌던 것 같아요. 정순아, 한 번만 만나봐. 참 괜찮은 사람이야. 건실하고 성실하고. 명숙이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저는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압구정의 조용한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그를 기다렸죠. 벚꽃이 흩날리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왠지 모를 설렘과 긴장감이 교차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키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단정한 차림새가 인상적이었습니다. 60 초반으로 보이는 그 사람은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다가왔죠. 민석 씨라고 했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고 딸 하나는 이미 시집가서 미국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혼한 지는 5년 정도 됐다고 하더군요. 정순 씨 기다리셨어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했을 줄 알았는데 첫마디부터 다정했어요. 목소리는 부드럽고 낮았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면서 그의 배려심이 느껴졌죠.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는 모습,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센스까지. 솔직히 말하자면 마음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시간은 어느새 해질 무렵이 되었어요. 민석 씨는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망설임 없이 수락했죠. 근처의 조용한 한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따뜻한 국물에 소주 한 잔, 부담 없는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정순 씨,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처음 보는데 왜 이렇게 편한지 모르겠네요. 마치 오랜 친구 같아요. 그의 말에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이 50이 넘은 여자가 무슨 두근거림인가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죠. 그리고 그 감정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가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봄밤의 선선한 공기를 마시며 나란히 걷는 동안 민석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정순 씨, 난 첫눈에 반했어요. 정말이에요. 당신이 내 이상형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상형이라니요. 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눈가, 흰머리가 슬며시 보이는 55의 저를 향한 말이라니. 웃음이 나왔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 말문이 막혔어요. 웃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죠? 우리 이제부터 서로를 알아가면 어떨까요? 그리고 잘 맞는다면 결혼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결혼이라는 단어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그런 생각은 접어두었거든요. 저 자신의 삶을 살기에도 바빴으니까요. 하지만 그 순간 민석 씨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너무 성급한가요? 미안해요. 하지만 난 정말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너무 솔직한가요? 아니었습니다. 성급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오히려 그의 솔직함이 좋았죠. 오랜 세월 혼자 살면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속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민석 씨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느껴졌죠. 그 순간 저는 13년 만에 다시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 봄날의 설렘이 제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습니다. 첫 만남의 설렘을 안고 그 다음 날부터 민석 씨와 연락이 잦아졌습니다. 아침마다 잘 주무셨어요? 라는 문자로 하루를 열고 밤에는 좋은 꿈 꾸세요로 마무리하는 일상이 시작됐죠. 소소하지만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는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이번에는 민석 씨가 알고 있는 조용한 와인바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는 테이블에 마주 앉아 그는 더욱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정순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내가 가진 것들이 좀 있어요. 강남에 빌딩도 있고 압구정에 아파트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그의 말에 솔직히 적잖이 놀랐습니다.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도 거만함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오히려 겸손하게 재산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돈은 충분해요. 이제는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싶어요. 정순 씨 같은 사람을요. 와인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과거, 아픔, 기쁨을 나누며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민석 씨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진지한 표정을 짓곤 했죠. 그 모든 반응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순 씨, 당신과 있으면 내가 진짜 나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으로.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민석 씨 앞에서는 무언가를 꾸미거나 가장할 필요가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다는 안정감이 들었죠. 그런 감정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와인바를 나와 한강변을 걸으면서 민석 씨는 더욱 솔직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정순 씨, 나 정말 당신이 좋아요. 사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에요. 전 부인과는 중매로 만났거든요.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건 정말 처음이에요. 그의 눈빛이 너무 진실되어 보였습니다. 거짓말 같지 않았어요. 제 손을 꼭 잡고 그는 계속해서 달콤한 말들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어떨까요? 너무 빠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 나이에 뭘 더 기다려요? 서로 좋은데,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한데, 결혼이라는 단어가 또다시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가벼운 말 한마디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정말로 민석 씨는 저와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집 근처까지 데려다 주던 민석 씨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순 씨 하나만. 속궁합. 우린 맞아야 해. 그래야 진짜 살 수 있어.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도 이런 말에 부끄러움을 느끼다니요. 하지만 그의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혼하고 싶다. 너만 보면 설렌다. 그런데 이걸 안 하면 우린 다음이 없을지도 모른다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석 씨는 말없이 제 눈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애원과 열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의 달콤한 말들,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 저를 이끌었죠.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민석 씨의 눈빛이 환하게 빛났어요. 그는 제 손을 꼭 잡고 부드럽게 이끌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석 씨의 아파트로 향했고 처음으로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13년 만에 느끼는 누군가의 온기, 그것은 달콤하면서도 아련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방에 들어섰을 때 그가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정순 씨, 난 정말 당신을 사랑해요.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달콤한 말들이 얼마나 쉽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비집고 들어올 때까지 저는 민석 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얼굴이 보이는 것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편안한 느낌이었어요. 어제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얼굴이 붉어졌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에게 특별한 사이가 되었으니까요. 민석 씨는 제가 깨어난 것을 알아차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잤어요? 아침은 제가 준비할게요. 조금만 더 누워 있어요. 그의 다정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민석 씨는 주방으로 향했고 저는 잠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어제의 일들, 그의 달콤한 말들, 그리고 우리가 나눈 시간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 현실이었어요. 민석 씨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으니까요. 잠시 후 민석 씨가 아침 식사를 들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간단한 토스트와 달걀 프라이, 그리고 따뜻한 커피였어요. 침대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으며 오늘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만날까요? 아니면 주말에 시간이 되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좋은 곳이 있는데. 민석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민석 씨는 제게 샤워를 권했습니다. 욕실에서 나왔을 때 그는 이미 정장 차림으로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미안해요, 정순 씨.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먼저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갑작스러운 변화였지만 이해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바쁠 수도 있겠죠. 민석 씨는 서둘러 가방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택시 불러드릴게요. 안전하게 귀가하세요. 그리고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역시 너야. 최고야. 너 같은 여자는 처음이야. 마지막 인사를 하며 그는 제 볼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혼자 남겨진 느낌이었지만 곧 만날 것이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서둘러 준비를 마치고 그가 불러준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곧바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민석 씨에게서 온 메시지가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화면은 비어 있었어요. 아직 바쁜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잠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고 민석 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저녁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말이죠. 제가 먼저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은 잘 해결됐어요? 저녁에 만날 수 있을까요? 기다림의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1시간, 2시간.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결국 전화를 걸었지만 벨만 길게 울릴 뿐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갔어요. 혹시 사고라도 난 걸까? 아니면 정말 바쁜 일이 생긴 건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한번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이제는 불안함이 걱정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흘이 지나도 민석 씨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톡도 전화도 아무런 응답도 없었죠. 마치 그 사람이 사라진 것처럼,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말이에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나눈 게 아니었나요? 적어도 서로에게 진심이라고 믿었던 그 말들은 뭐였을까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던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진 그 사람. 이제 저는 그의 진심이 무엇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민석 씨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져버린 그 사람. 이제는 미워해야 할지 걱정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생겼나 하는 걱정이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나를 이용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했어요. 이제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죠. 소개를 해준 명숙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명숙아, 민석 씨 연락처 좀 알려줄래? 내가 가지고 있는 번호로는 연락이 안 돼. 명숙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정순아, 사실 나도 민석 씨한테 연락이 안 돼.
소개해준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그 사람도 잘 모르겠대. 그냥 아는 선에서 소개해준 거라. 더 깊은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민석 씨는 의도적으로 저를 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이유가 알고 싶었어요. 며칠 후 명숙이가 다시 연락해 왔습니다. 목소리가 어딘지 조심스러웠어요. 정순아, 민석 씨에 대해 알게 된 게 있어. 듣고 싶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응, 말해줘. 명숙이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이런 일을 여러 번 해왔다는 거예요. 소개팅을 통해 중년 여성들을 만나고 달콤한 말로 유혹한 후 하룻밤을 보내고 사라지는 패턴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러더래. 결혼 생각 없었어요. 그냥 즐겁게 놀고 싶었을 뿐이에요. 조건 얘기해 놓으면 여자들 대부분 넘어오거든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동안 진심이라고 믿었던 모든 말들이 거짓이었다니. 결혼? 사랑?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저 저를 이용하기 위한 달콤한 거짓말이었을 뿐이에요. 그럼 강남 빌딩이나 압구정 아파트도 다 거짓말이래. 사업은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크게 성공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냥 여자들을 꼬시기 위한 말들이었던 거지. 참담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부끄러움,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을까요? 정순아, 미안해. 내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명숙이의 사과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질문으로만 가득 찼어요. 왜 나를 선택했을까요?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답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민석 씨는 이미 제 삶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단지 그의 게임에서 한 명의 말에 불과했던 걸까요? 그저 쉽게 속아 넘어간 바보 같은 여자에 불과했던 걸까요? 명숙이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건 얘기해 놓으면 여자들 대부분 넘어오거든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정말로 저는 그의 재력에 혹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의 따뜻함, 배려, 그리고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에 마음을 열었던 거였어요. 진심을 가장한 거짓말, 그것이 민석 씨의 정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거짓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죠. 어쩌면 너무 외로웠던 걸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릴 만큼 갈증이 심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하니 더욱 슬펐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경험도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 왜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졌을까요? 왜? 라는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깊은 상처와 후회만이 남았을 뿐이었어요. 시간은 흘러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석 씨의 존재는 여전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달콤한 기억이 아닌 쓰라린 교훈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의 기억을 되돌아보며 자문했습니다. 내 잘못이었을까? 물론 제 잘못도 있었습니다. 첫 만남에 쉽게 모든 것을 허락한 건 돌이켜보면 정말 후회되는 일이었어요.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더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알아봤어야 했는데 달콤한 말에 취해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제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석 씨 역시 분명히 잘못했어요. 진심인 척 결혼하자, 평생 살자 말하면서 사실은 욕망을 위해 저를 이용한 거였으니까요.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또 아려왔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이용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양한 모습의 커플들이 보였어요. 젊은 연인들부터 나이 지긋한 부부까지. 그들 모두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중에도 서로를 속이는 관계가 있을까요? 그 말들이 진심이었다면 첫날부터 잠자리를 요구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문장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진짜 사랑은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요. 민석 씨가 정말 저를 사랑했다면,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했다면, 그렇게 급하게 육체적 관계를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정한 애정이 있었다면 시간을 두고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있었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제 결혼 반지가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저는 13년간 그 반지를 끼고 살았어요. 그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표시였지만 어쩌면 새로운 사랑에 대한 두려움의 방패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집에 도착해 서랍을 열어 반지를 꺼냈습니다. 오랜 시간 손가락에 끼고 있었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남편과의 추억은 항상 소중하겠지만 그 추억에 갇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에게나 마음을 열어서도 안 되겠죠. 거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문득 그날 밤 민석 씨와 걸었던 한강변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별처럼 빛나 보였는데 이제 보니 그저 반짝이는 유리 조각에 불과했던 거예요. 친구 명숙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도 이 일로 많이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명숙아, 괜찮아. 내 잘못 아니야. 오히려 내 덕분에 중요한 걸 배웠어. 무슨 말이야, 정순아?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한다는 거. 민석 씨는 말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의 행동은 전혀 그렇지 않았잖아. 명숙이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다행이야. 너무 자책하지 마.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일은 분명 실수였지만 그 실수에서 배울 점도 있었어요.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내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겨야겠다는 결심도 생겼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55의 여성, 주름이 생기기 시작한 눈가와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제 가치는 외모가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잘못이었을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알 것 같았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갈망하고 외로움을 달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말보다는 행동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이제는 민석 씨를 미워하는 것도 멈추기로 했습니다. 그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결국 저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니까요. 대신 이 경험을 교훈 삼아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어요. 더 현명하게,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여전히 열린 마음으로 말이죠. 시간은 약이라고 하죠. 2달이 지나자 민석 씨에 대한 아픔도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 삶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한 잔의 향기를 맡고 작은 베란다에서 키우는 화초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보다 행동을 보는 법을 배웠어요. 사탕 발림은 너무 쉬워요. 이상형이다, 사랑한다, 결혼하자, 그 말 누군들 못해요? 하지만 그 말들이 진심이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친구들과 만나 차를 마시던 어느 날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순아, 너 요즘 달라 보여. 더 강해진 것 같아. 친구 미경이의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강해졌을까요? 아마도요. 상처가 아물면서
그 자리에 더 단단한 무언가가 생긴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가? 그냥 배운 것 같아.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는 법을. 미경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말은 쉽지. 하지만 행동은 거짓말을 못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민석 씨의 말 중에 하나라도 행동으로 보여진 게 있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저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한 번의 밤을 보내고 사라졌어요. 결혼하고 싶다고 했지만 그 이후로는 연락 한 번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거죠. 반면 남편은 어땠을까요? 그는 대단한 말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묵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행동은 항상 사랑을 보여주었죠.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모습, 힘들 때 묵묵히 곁을 지켜주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걱정했던 그 눈빛.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베란다에 나가 화초에 물을 주며 생각했습니다. 식물도 마찬가지죠. 예쁜 말로 너는 잘 자랄 거야 라고 해도 물과 햇빛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립니다. 사랑도 그런 것 같아요. 말이 아니라 매일의 행동, 작은 배려와 헌신이 모여 진짜 사랑을 만드는 거죠.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참 오랜만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진다는 것을. 민석 씨의 달콤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지만 그 거짓 속에서도 진실을 배웠다. 앞으로는 더 현명해질 것이다. 말에 현혹되지 않고 행동을 보는 눈을 가질 것이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민석 씨가 지금 어디에 있을지, 또 다른 여성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지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거짓말이 저에게 준 교훈이 더 값진 것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민석 씨와의 경험은 분명 아팠지만 그 덕분에 저는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말은 바람처럼 쉽게 사라지지만 행동은 흔적을 남깁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말로만 표현하지 않아요. 매일의 작은 행동들, 배려와 존중,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사랑을 보여줍니다. 이제 저는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민석 씨가 남긴 상처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었어요. 아픔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닐까요? 잠이 들기 전 마지막으로 떠오른 생각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현명해졌으니 언젠가 진정한 사랑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작은 희망 말이에요. 그로부터 6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제 마음도 조금씩 변해갔어요. 이제 민석 씨에 대한 기억은 아득한 과거가 되었습니다. 가끔 떠오르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았어요. 그저 인생의 한 페이지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특히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요. 외롭다고 아무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혼자라서 누군가가 다정하게 말해주면 그게 사랑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사랑은 그런 게 아니더군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기다려줄 줄 아는 사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 그리고 나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찾아와요. 그것이 제가 배운 진실이었습니다. 주말 딸 미라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벌써 32이 된 딸은 3살배기 아들 지훈이를 데리고 왔어요. 지훈이와 함께 공원에 나가 놀면서 미라에게 민석 씨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물론 모든 디테일을 말하진 않았지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략적으로요. 엄마,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미라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도 딸에게 조언을 해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서, 사람을 볼 때 말만 보지 말고 행동을 봤으면 해서,
미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아빠가 그랬어요. 말은 별로 안 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셨죠.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요. 남편은 그랬어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항상 행동으로 사랑을 증명했죠.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엄마, 이제는 혼자가 아니어도 돼요. 엄마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진짜 엄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미라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나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해야 의미가 있겠죠. 집으로 돌아온 후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문득 이런 아름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언젠가 그런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때는 말이 아닌 행동을 보며 그 진심을 판단할 것입니다. 저녁을 준비하며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노래였죠. 그 시절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서툴렀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믿고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진심이 통했던 것 같아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준 진심이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랑의 본질, 그것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베란다에 나가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같은 별을 보고 있을 누군가를 생각하면 외로움이 조금은 덜해지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그 별을 함께 볼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지도 모르겠다는 희망과 함께 오늘도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랑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나누는 것,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 이제 저는 그 진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봄이 왔습니다. 민석 씨를 만났던 그날로부터 정확히 1년이 지났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이 그날을 떠올리게 했지만 이제는 아픔 없이 그 기억을 되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 더 강해졌어요. 그리고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누군가가 다정하게 굴 때 그 안에 진짜 마음이 있는지를 이제는 천천히 들여다보려 해요. 한 달 전 우연히 동네 미술 수업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영철 씨라는 분이었어요. 63세 정년 퇴직한 교사로 아내와 사별한 지 5년 정도 되었다고 했습니다. 미술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차츰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석 씨의 기억이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영철 씨는 달랐어요. 그는 화려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행동들로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미술용품을 나눠주는 작은 배려, 수업이 끝난 후 함께 걸어가며 나누는 소소한 대화, 그리고 무엇보다 서두르지 않는 그의 태도가 좋았습니다. 영철 씨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계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정순 씨, 다음 주에 미술관 전시회가 있는데 같이 가보실래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 영철 씨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편안했으니까요. 강요하는 것 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즐기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전시회 날 영철 씨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해 있었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들고요.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들꽃 몇 송이였어요. 하지만 그 마음이 느껴져 더욱 값진 선물로 다가왔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봄이니까 정순 씨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전시회를 둘러보며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기쁨도,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영철 씨는 경청하는 사람이었어요. 내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시회를 마치고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순 씨, 솔직히 말하면 당신이 좋아요. 하지만 서두르고 싶진 않아요. 우리 천천히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진심이구나.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좋아요, 영철 씨.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설렘인가 봐요. 서두르지 않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오는 진짜 설렘. 지금 우리의 관계가 어디로 흘러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서로를 존중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이니까요. 창가에 앉아 영철 씨가 준 들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석 씨와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아마 영철 씨의 이런 작은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네요. 가장 큰 상처가 가장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다니. 저는 이제 사탕 발림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진심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란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되더라도 이번엔 내가 먼저 나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할 거예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일기를 씁니다. 그날의 기억이 부끄럽진 않아요. 그저 이제는 다신 그렇게 상처받지 않겠다는 약속 하나를 품고 다시 웃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알아요. 진정한 사랑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행동들 속에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는 그 사람의 진심 어린 행동이라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먼저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창밖에 벚꽃이 흩날립니다. 작년에는 그 꽃들이 슬픔의 배경이었지만 올해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처럼 느껴지네요. 인생은 계속됩니다. 상처도 기쁨도 그리고 사랑도. 중요한 건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는가 하는 것이겠죠. 다시는 나를 속이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다시는 나 자신을 속이지 않을 거라는 것. 이것이 제가 민석 씨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